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도면서부터 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경우는 시험 출제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등록사항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인데, 먼저 지금은 처음이니까 기본 개념만 좀 이해하시고 등록사항은 도면 보고서 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도면의 지적도와 임야도가 두 가지를 도면이라고 말 쓰는데,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이게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임야도란 말 씁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른 말로 도회지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회라는 얘기는 대장에 나온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회지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면의 경우는 이제 그림상으로 표시해 놓은 장부를 의미하는데, 등록사항 같은 경우가 또 10가지가 쭉 몰려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을 보시고 따라가시는 것이 공부한 요령이에요. 먼저 뭐 등록사항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과 축척, 도각선 및 도각선 수치 등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도면을 보신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게 되면 도면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두 장이 실려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지역의 지적도이고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적 지적도가 됩니다. 먼저 위에 거부터 보게 되면, 먼저 보게 되면 토지의 소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가 토지의 소재를 의미하고, 왼쪽 요 열십자 모양의 표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불러요. 색인도.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지적도 몇 장 몇 호가 요게 이름, 제명에 해당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이 됩니다. 축척이 000분의 1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도면의 테두리 선을, 이 선을 도곽선이라고 부르고, 도각선의 수치가 우측 상단과 하측 하단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안쪽에 14번이 지번을 의미하고, 지번 오른쪽에 전이 지목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전부 다 경계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을 외울 때는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연상시키면 돼요. 도면을 딱 머리에 떠올리면서 등록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아시면은 등록사항이 공부가 됩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도면의 색인도, 요건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요건 지적도의 제명, 그 다음에 축척, 도각선의 수치가 나올 것이고, 테두리 선이 도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4번이 지번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전이 지번 오른쪽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모양 생김새가 경계가 인정이 되어서 한번 쭉 외쳐보시면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 등록 사항이에요. 한번 더 외쳐볼게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말씀하시면 더 암기가 쉬워집니다. 도면의 색인도, 요거는 소재, 제명, 축척,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경계, 그 다음에 요거는 도각선의 수치가 될 것이며, 테두리 선이 도각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또 도면상 등록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지워버리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토지의 소재가 여기 있었죠. 소재 등록한다 나와 있었고, 지번이 14번 나왔습니다.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나와 있었고, 토지 생긴 형태가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요 좌측 상단부 열십자 마크를 도면에 색인도로만 사용을 했고, 도면의 제명,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이 된다 해서 제명과 축척이 등록이 됩니다. 도면의 테두리 선을 도각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도각선 수치까지가 10만 단위 숫자로 이렇게 우측 상단부와 좌측 하단부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등록상 쉽게 정리할 수 있고, 이제 8번, 9번, 10번이 중요한 부분인데,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에 위치가 있으며,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위치에서 이 세 가지 요 등록사항을 잘 물어보는데, 이건 어디 나와 있는가 또 도면상 확인을 합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좀 등록이 되는데 똑같아요. 색인도가 있고 소재가 있고 제명이 있는데, 제명 옆에 좌표란 말이 써 있습니다. 좌표란 말은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지역에 대해서 표시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제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축척이 됩니다. 도각선 수치가 나와 있으며 도각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있어요. 각 변마다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25.25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요 경계점, 요 경계점까지 실제 거리예요. 실제 거리가 다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럼 25.25m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숫자를 경계점 간의 거리를만 쓰는 겁니다. 요건 어디만 나오느냐? 일반적인 지적도에 나오지 않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 대해서만 등록하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 되어서 요게 이제 이응번으로서 명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점의 지적 기준점 위치라는 것은 이 도면에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 8번, 9번 써 있습니다. 요게 바로 기준점이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자리가 되어서 요거를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적도 안 나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만약 이 토지 안에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서 위치를 파악을 시켜줍니다. 이게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 등록사항이 만들어지면서 10가지 등록사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이음번, 지읒번, 치읒번에서 3가지가 명시가 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제명 밑에다가 이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니까 이 특징 있는 부분은 나중에 주의 깊게 정리할 겁니다. 지금은 등록상 위주로 보시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요 숫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경계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요 8번, 9번 써있는 이런 점들을 뭐라고 부른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가 등록이 되는 것이며 나와 있지 않지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까지 등록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3개를 포함시켜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게 나오죠. 8번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란 것이 등록이 될 것이며 요건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삼각점의 지적기준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까지 등록사항이 포함이 되면서 도면상 나온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2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해서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요거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적도의 경우는 이제 등록사항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지적도라고 써요. 아무런 말이 없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지적도 옆에 좌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여기도 측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죠. 하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맨 밑에 써있기를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있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서 좌표란 말이 나온다는 거하고 요 측량할 수 없음까지 해서 이 2개가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공부할 때 또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험 나올 땐 똑같은 거 절대 시험에 내질 않아요. 차이 나고 다른 부분은 출제해서 답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 지적도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은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되니까 참고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갈 때는 다 잡아드립니다. 지금 가볍게 등록사항 보시면서 어떤 게 무엇인가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도면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것은 이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점을 의미한다. 이 뜻이 바로 이 내용의 뜻이에요. 지적도, 도의 지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적도 매도의 경우는 좋은 점이 정밀도가 굉장히, 이해는 굉장히 쉬운데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 단점이란 것이 정밀도가 떨어진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성 시작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작성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2개 지역만 작성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면상에서 위에 있는 이런 토지 좌표 찍고 싶습니다. 몇 개 찍어야 될까? 수도 없이 찍어야겠죠. 좌표를 한참을 찍어도 이 땅 표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좌표 몇 개 찍으면 될까? 5개만 찍으면 좌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좌표란 것은 모든 토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지역만 좌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개발되기 전에는 좌표를 두지 않고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좌표를 두는 것이 작성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지역이 2개가 정해지는데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작성 지역이 2개 지역 여기는 나중에 정리하시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작성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하고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으로 딱 정해버립니다. 그럼 2개 지역 하나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측량 지역은 작성하는 장부가 어떤 장부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더라.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등록할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토지가 좌표가 있느냐. 그래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올 것이며 XY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전산 입력을 위해서 고유번호가 등록이 될 것이며 지적도 도면번호하고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장번호가 명시가 되며 부호도 명시가 되는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서식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토지의 소재. 소재란 것은 좌측 상단부에 소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나옵니다. 지번이 그 밑에 지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발급번호, 처리시각, 발급자란 말이 나와요. 근데 좌표가 여기 찍혀 있죠. XY 좌표가 나올 것이며 고유번호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식과 다른데요. 우리는 배우는 것이 법령을 배우는 거예요. 서식과 이거 참고용인 거지 서식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하고 법에 나온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인 거지 서식 물어보질 않으니까 법에 나온 내용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가 나올 것이며 장번호가 명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도란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부호란 말 나와 있고 부호도란 말이 없죠. 이게 부호도 들어가는 칸인데 만약에 좀 올려서 이렇게 생긴 토지가 10번 토지 대가 있더라. 이 10번 토지 대에 대해서 좌표를 찍게 되면 좌표 몇 개 찍으면 이 땅을 만들 수 있느냐? 4개 찍으면 되겠네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1번 점에 대해서 좌표가 찍힐 것이고 2번 점 좌표, 3번 점 좌표, 4번 좌표 이렇게 좌표가 찍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이 토지 경계점은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네요. 경계점에 대해서 좌표로 등록한 정보다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등록사항은 이렇게 해서 간단히 파악하시는데 특이한 것이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좌표하고 부호 및 부호도라는 것이 특징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시험에서 출제를 잘합니다. 27회 기출 문제에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등록상 암기함에 있어서 제가 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작성 지역만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역은 어떤 지역 작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또 하나 축척 변경 측량 지역에 대해서 작성하더라. 이 두 개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사항은 공부하는 시간이 길고 반복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외워도 충분하게 외울 수 있는 것이 등록사항이니까 지금부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작성 지역이 어디냐? 전국이 아니라 2개 지역. 요건 반드시 잡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장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 대장이 토, 임, 공대에서 4개가 있고 지적도와 임에도 2개가 있으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7개 장부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집합물도 지적본부로 봅니다. 이 지적본 뭐라고 부르느냐? 정보 처리 시스템 부르는데 관리 주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운영 장소가 됩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은 어디 존재하고 있느냐?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하며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배울 때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을 배웠는데 이 지적공부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 세분을 했으면 이 토지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어떤 게 있고 또 등록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세분하시게 되면 큰 공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더해가면서 공부할 부분인데 부동산 종합 공부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를 거의 매회 하는 부분이니까 요 3번 잘 하시고 공부를 하실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은 뜻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물의 표시하고 소유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의의가 정해지는데 우리가 용어 정리할 당시 제가 설명드리기를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 자료가 만들어지더라. 그 통합한 자료가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들어집니다.
작성을 누가 할 것이며 관리 운영 누가 할 것이며 등록사항 정정, 복제 등등의 권한을 먼저 파악하실 공부인데 먼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 책임자가 지적소관청인데 하나 없어진 말이 있죠. 작성.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권자도 지적소관청이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부동산 종합공보를 작성, 관리, 운영 책임이 정해지고요. 또 전산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멸실 훼손 시 복구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이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권한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종합공보에 대해서 작성할 권한, 그 다음에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 복제할 권한, 모든 책임은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앞에 지적소관청원에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5개가 정해져 있는데 5가지에 대해서 4개는 법에 나온 사항이고 3개가 대통령령이 나온 사항이 하나가 이렇게 미음번이 대통령령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어서 어떤 게 있는가 설명드릴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됩니다. 토지 표시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적공모 내용을 토대로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 될 것이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함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할 사항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게 기초 자료가 될 것이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규정하는데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이걸 통해 등록하게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는 이제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에 나온 사항이 되어서 법에는 이 4가지가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등록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5가지 담고 있는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보로 인정이 됩니다.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 있다 보니까 25회 시험과 그 다음에 33회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보 등록사항이 아닌 걸 찾으시오 출제한 것이 2번 나왔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문사항에 대해서 출제를 거의 매회 하니까 이 권한, 작성, 관리, 운영, 복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더라? 지적소관청에 있고 등록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등록사항 담고 있는 장부를 무엇이라 부른다? 부동산 종합공보라고 부른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권한 가진 자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등록할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크게 세분하고 있으니까 세분 잘해서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한 번 더. 작성, 관리, 운영, 복제의 권한 누구한테 있더라? 지적소관청에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등록사항 담고 있는 장부가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란 말이 나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모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존재하는데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자료가 따라 붙는데 자료 따라 붙는 것은 우리 기본 강의 나갈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누가 설치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더라. 이 3번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적 복구 마지막 부분 나와 있는데 자 복구라는 것은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어서 없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이 복구예요. 한 해 사례가 지적소관청에서 보관 중인 지적공부가 화재로 소실돼 버린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 때를 줄여서 복구란 말 쓰는데 복구 누가 복구하느냐? 복구권자는 지적소관청이 복구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복구하게 되어 있으며 복구할 당시에는 승인을 받는다거나 또는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어요. 복구할 때는 신청 승인받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복구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복구할 때는 며칠되기 전에 지적공부랑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서 복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복구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 복구 자료가 일단 중요한데, 복구 자료의 경우는 토지표시 복구 자료하고 소유권 복구 자료로 크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먼저 토지표시 복구 자료 몇 개가 존재하느냐? 1, 2, 3, 4, 5, 6, 7에 7개가 존재해서 여기는 32회 시험과 33회 시험에서 2번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표시 복구 자료 워낙 중요하니까 세분화시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토지표시는 7개가 존재하고 있고 소유권은 2개가 존재하더라. 그럼 하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을 때 복구한다. 그러면 보기가 2개밖에 없으니까 보기 4개 끄집어낼 수 없죠.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토지표시 복구 자료의 경우는 합이 몇 개가 있더라? 7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 보기 4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서 세분화를 다시 공부해요. 복구는 누가 복구합니까? 지적, 소관청 1차로 중요한 것이고, 복구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 2번째 중요한 자료니까 세분하시는데, 첫 번째 지적 공부 등본이 존재합니다. 등본을 통해서 옛날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복구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측량 결과도를 통해 복구할 때 자료가 쓰이는데, 측량 결과도의 경우는 필지마다 측량을 실시했을 경우에 측량할 때 얻어진 결과, 경계, 좌표 면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도면이 존재합니다. 이 측량 결과도를 통해서 복구할 때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복구할 때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또 등기부를 통해 복구할 때 확인이 가능해요.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등기부는 아직 안 배웠는데 표지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표지부에서 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복구할 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서 4번째 들어와 있고, 5번째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하나의 사례가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증명서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거는 우리가 금방 배우실 부동산 종합공부 이쪽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요 증명서가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등본이라는 말 쓰는데 지금은 증명서라는 말 사용을 하죠. 증명서 발급받은 것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말 쓰면서 복구할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과거에 보기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없는데? 그럼 틀려요. 지적소관청에서 작성 발행한 서류로서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게 있더라?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복구할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가 자료이고, 복제된 지적공부도 복구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확정 판결서와 판결서 정본 4번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유권의 복구 자료 겹치는 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또 하나가 확정 판결서. 이 2가지의 경우는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 같이 쓰이게 돼 있으니까 요 주의를 해서 공부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자, 여기 2개가 나와 있다.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몇 가지 있더라? 7개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은 소유권에 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복구할 때는 복구 자료 조사도와 자료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복구 조사서라는 것은 대장을 복구할 때 작성되는 자료가 자료 조사서가 되는 것이고, 도면이 몇이라더라? 복구 자료도를 통해서 복구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이거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또 기본서에서 배울 테니까 지금은 복구란 건 왜 하는 것이다. 멸실, 훼손 시에 없어서 다시 만드는데, 복구 기간은 지적소관청이며 복구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 토지표시 복구 자료 7개가 존재하고 있고 소유권은 2개가 있다 해서 크게 2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에선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공부를 하게 되면 뭐 토지 이동 파트나 측량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은데, 입문과정은 다 들어갔다가는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적법 12문제 나온다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7문제인데 8문제 다 몰려 나옵니다. 뒤에 붙은 건 그냥 따라 붙는 게 좀 있는데 몇 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 라고 알려드린 부분만 공부해도 12문제 출제 중에서 10개 이상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2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만 하시죠? 예. 마음 먹으면 길이 보이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목표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결과물입니다. 힘내서 공부하시길 부분이며 처음에는 6과목 들을 때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책은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법을 배우는 것은 법의 용어 해설이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니까 시작해서 한 2달까지는 용어 정리하시는데 취중하시면은 6과목에 대해서 쉽게 정리될 것이고 이 용어 정리되기 전까지는 제 경험상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 끝난 다음에 이제 수업 듣고 내용이 파악되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 한 2달 동안은 입문과정상에서는 용어 정리 위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 넘어갑니다.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어려워들 하시는데 저는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등기법이 지금 12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많고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밀어놔요. 밀어놓고 안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학개론, 민법, 공법 다 공부하시면서 등기법은 안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조금만 하시면은 의외로 할만합니다. 근데 겁먹지 마시고 하지만 지적법보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등기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해지는데 우리가 흔히 부동산 등기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존재합니다. 계기가 동물들의 경우는 자기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표시를 해요. 자기 영역에 대해서 뭘로 표시할까요?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발라놓고 막 하르죠.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막 자기 몸 나무에 비벼놓고 막 이렇게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다니는데 그럼 사람도 자기 영역이 존재합니다. 내 땅, 내 집이란 영역이 존재함에 있어서 이게 내 땅이 여기까지다. 내 땅의 면적이 얼마이고 또 내 집이 어떤 집이 있는지에 대해서 표시할까요? 똑같이 싸서 바르고?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집이 어디까지고 이 집이 누구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근대적인 공시 방법이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로서 권리관계를 알리는 것이 등기 기능이에요. 그럼 누가 이 건물이나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 누가 권리자인가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등기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의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등기의 제도인데 그럼 등기란 것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수인이 계획을 체결할 때 아니고 잔금 지불할 때 아니고 등기를 끝냈을 때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할 때 취득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사실 공부예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순서를 통해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순서가 하나 끊어지게 되면 절차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그럼 순서가 딱딱 맞게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순서만 파악하시면서 들어오시면 편해집니다. 그럼 먼저 등기란 것이 어떤 의의와 기능이 있느냐? 등기란 것은 뜻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으로서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부는 공적장부에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어떤 그러한 기재 자체를 등기란 말 씁니다. 줄여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누가 주인인가 기록하는 행위가 바로 등기의 뜻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인가 부동산 표시랑 권리관계 기록하셔라. 이 등기의 의의로서 정해집니다. 그럼 등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예, 거래 안전하고 거래 신속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등기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를 두는 것이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지고요. 민법 공부할 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후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서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매매계약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물권 변동 목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또 효과가 됩니다. 그럼 등기법에서 2조에 규정하기를 용어가 규정됐는데 용어는 어떤 용어가 있느냐? 많지 않아요. 등기법 용어는. 먼저 등기부란 나옵니다.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규정합니다. 이거 잠깐만 놔두시고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란 말이 나오는데 부본이란 것은 요거는 뭐를 의미할까? 원본 사본입니다. 등기부가 전산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 먹어버리면 통째로 파일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복구할 목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부본 자료가 됩니다. 부본이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해서 이제 보조 기록 장치 디스켓 같은 데다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부본이 됩니다. 그럼 원본 등기부가 멸실됐을 경우에 복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로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조금은 중요한데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 기록이란 하나의 필지나 한 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갖고 등기표 정보자료를 말한다 규정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등기법이란 것이 1부동산 1등기주를 채택을 합니다. 하나의 토지, 한 개 건물 단위로 1등기부를 작성하더라 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한 개 건물에 대해서 등기한 정보자료가 바로 등기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록이 모여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의 필지, 하나의 건물에 대해 등기한 정보자료가 등기 기록이고 기록이 모이면 뭐가 되더라? 모이면 등기부라는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란 것은 부가 장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등기 기록이 모여서 등기부로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편하고요. 등기표 정보라는 것이 마지막 용어인데 등기표 정보라는 것은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가 등기표 정보인데 과거의 등기 권리증 또는 등기 필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등기표 정보로서 바뀝니다. 아마 장롱 서랍에 여시면 맨 밑에 서랍에 딱 열어보니까 등기필 정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언제 받았느냐? 내가 집을 사서 권리자로 등기가 끝나니까 등기소에서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 정보 자료가 바로 등기표 정보로서 이제 장롱 서랍에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이 용어가 좀 만들어졌는데 용어에 대해서 뭐 대놓고 답을 만든 적은 없어요.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또 기능 같은 경우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 안정과 신속을 위한 목적인데 민법에서 규정하기를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해야지만 주인이 바뀐다 해서 등기란 것은 대표적인 요건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내용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크게 볼만한 건 없어요. 그냥 등기란 것이 어떤 내용이냐. 등기란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란 것을 기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등기를 한다 해서 제목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 종류로 넘어갑니다. 종류란 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써야 될 등기 뒤에 몰려 나오니까 종류를 세분하시는데 등기는 분류가 4가지로 세분을 해요. 먼저 대상 또는 기능에 따른 분류란 말이 나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등기하느냐, 기능은 무엇을 공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 등기로서 나눕니다. 사실의 등기란 부동산 표시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부에 표제부란 것이 있어요. 그럼 표제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등기인데 표제부란 것은 어떤 토지이냐 어떤 건물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두는 곳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의 경우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되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물 번호와 부속 건물에 대해서 표시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예요. 그럼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토지와 이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상에서 내용이에요. 그럼 부동산 확인했으니까 누가 권리자이냐? 권리 등기로 내려오는데 먼저 권리 등기가 갑구 등기와 을구 등기로 나눠집니다. 갑구의 경우는 소유권을 기재할 때 갑구란 말을 사용을 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외 등기는 을구로 갑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 확인했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주인입니까? 궁금하더라. 그럼 갑구를 열어보는 겁니다.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 확인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은행과 대출받은 권리가 있더라, 저당권, 내 집을 남에게 전세를 줬더라,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을구, 사항란 가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구성할 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함에 있어서 표제부를 사실의 등기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갑구, 을구, 권리 등기로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제부는 뭘 등기하느냐? 부동산 표시 등기하더라. 갑구에 등기할 사항은 소유권 등기하더라.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등기한다 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소유권을 먼저 등기함에 있어서 최초로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습니다.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등기할 때 어떤 등기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해서 요거 하나 꼭 참고하시고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최초로 할 등기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이며 보존 등기 이후에 태어난 걸 권리 변동 거르는데 요거 하나만 참고하실 부분이에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 하는 등기를 바로 무엇이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해서 참고가 넘어가실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로 세분해서 내용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 따라 세분하게 되면 내용 따라 세분했을 때 6가지로 세분하는데 첫 번째가 기입등기란 말을 사용을 해요. 기입등기란 것은 새로운 등기 원리를 통해서 처음 등기할 때 기입등기란 말을 씁니다. 기입 말 그대로 적어 놓겠다는 얘기인데 종류가 보조 등기한다거나 또는 설정 등기한다거나 이전 등기하는 경우를 기입 등기란 말 사용을 해요. 그럼 보조 등기라고도 통상 보통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종류는 보조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을 주로 기입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그 뜻이에요. 새롭게 기재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 나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등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고칠 수 있는 고쳐 쓰겠다는 얘기이면 고치지 못하는 거 지워버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차 몰고 가다 전봇대를 딱 들이받았는데 혼자서 눈카페 사이에 그럼 이 차를 고장난 차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쓸 것이고 고치지 못하면 폐차할 겁니다. 그죠? 그럼 차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거나 폐차로 가듯이 등기 실행한 다음에 잘못된 게 있을 경우는 고치거나 또는 지워버려야 돼요. 그때 실행할 등기 어떤 것이냐 쭉 따라보는데 먼저 변경 등기란 말이 나와요. 변경 등기랑 경정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개는 내용이 거의 같지만 하나가 다릅니다.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등기가 끝난 다음에 등기상 일부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게 바로잡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가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 종류는 예를 들어서 후발적으로 일부가 잘못된 경우인데 등기 끝난 다음에 소유자 이사가 씁니다. 주소가 바뀌겠네요. 개명을 했어요. 이름이 바뀌겠네요. 그럼 등기 끝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가 바뀌는 경우 실행할 등기를 변경 등기란 말 쓰는 겁니다. 반면에 등기가 일부가 차거나 유루 빠진 걸 얘기하는데 차거나 빠진 유루 부분이 원시적으로 잘못된 경우 이때 바로잡기 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란 말 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 불일치의 시점이에요. 불일치 발생한 시점이 언제이냐? 등기 끝나기 전이냐? 후냐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 끝나기 전에 잘못된 걸 바로잡더라. 이때를 경정 등기란 말 사용을 하고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거를 변경 등기라고 세분해서 두 개를 구별하는 거예요. 원시적 일부가 잘못되어 있더라. 이때 실행할 등기는 경정 등기. 끝난 이후에 실행할 등기를 변경 등기로 세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완료되기 전에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름이 홍길동으로 잘못 적었어요. 잘못됐죠. 요걸 고칩니다. 고칠 때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홍길동으로 경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잘못된 것은 이를 경정으로 고치는 것이 내용이고 홍길동 맞춰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등기 끝난 다음에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해서 홍두깨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때 홍두깨로 변경했다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이름 고치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잘못된 게 언제이냐?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경정 등기하게 되어 있고 끝난 이후는 변경 등기를 통해 고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시적 일부의 하자는 어떻게 등기하더라? 경정 등기하더라. 후발적 일부일 경우는 변경 등기한다 해서 두 개 구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둘 다 일부가 잘못되는 경우는 경정, 변경으로 빠져갑니다. 하지만 요건 고친다는 개념이고 등기 전부가 잘못됐습니다. 등기 전부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전부가 맞지 않습니다. 이때 실행할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더라. 변경, 경정. 전부일 경우 말소로 가는데 은행 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돈을 다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었을 때 저당권을 지우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기는 그냥 지우기로 막 지우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로 지워야 지워지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밑에다가 1번 저당권 말소 등기가 들어가야 지워지는 것이고 그냥 지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란 말이 나와요. 멸실 등기라는 것은 언제 실행하느냐?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를 없애게 한 것이 바로 멸실 등기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의 사례가 삼풍백화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풍백화점이 과거에 멸실했습니다. 그 건물이 멸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등기부도 없애야 돼요. 이때 실행할 등기를 멸실 등기란 말 쓰는 겁니다. 무엇이 멸실했다? 부동산이 멸실했다 해서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말소복 등기란 것은
등기를 잘못 지웠어요. 등기상 전부나 일부를 잘못 지웠을 경우에 부적법 말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금방 말소 등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소가 잘못되어 있어 또다시 말소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말소 등기를 또다시 말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란 것은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 잘못 지어진 이 말소 등기를 회복하게 하는 게 말소 회복 등기이며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하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로서 구별을 합니다. 이게 6가지 기입 등기의 내용 따라 분류인데 내용 따라 분류할 때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언제 실행할 등기가 될 것이냐, 이건 앞으로 많이 써먹을 등기다 보니까 내용 잘 파악해서 상황 따라 어떤 등기 실행할 때 어떤 등기 할 것이냐,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수업 나갈 때 변경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막 나오는데 이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내용이어서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 세분할 때가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세분을 해요. 주등기, 부기등기 차이점의 경우는 순위번호나 표시번호 부여할 때 독립된 번호로 부여하더라. 독립된 번호로 부여할 때 이때 주등기로 말 사용을 하고 독립번호 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립번호 부여하지 않고 기존 등기에 가지번호 붙여 실행할 등기를 부기등기로 말 쓰는 겁니다. 순위번호 보니까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부여될 때가 여기에 주등기예요. 순위번호가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1에 부기 1호 또는 2에 부기 이렇게 번호가 부여될 때 이거를 부기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가 각 부여할 때가 주등기란 말 사용을 하고 이렇게 덧붙어 나올 때가 부기등기가 되어서 읽을 때 1-1이 아니라 1에 부기 1호, 2에 부기 1호에서 이렇게 덧붙어 나올 때가 부기등기로서 구별되는 겁니다. 독립번호 붙더라 어떤 등기 방식? 주등기 방식. 기존 등기 가지번호 붙여서 덧붙여 나올 때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실행이 되므로 상황 따라서 어떤 게 주등기이냐, 어떤 게 부기등기이냐 세분하시는 것도 사실 공부인데 저절로 암게 되니까 지금은 독립번호 붙을 때 뭐라고 부르고 주등기로 말 사용을 하고 독립번호가 아닌 경우는 부기등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분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류 기준의 경우는 이제 등기의 효력따라 분류는 효력따라 세분할 때는 둘로 세분을 합니다. 하나가 종국 등기하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로 세분하는데 대부분 다가 종국 등기예요. 대부분 다 종국 등기로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비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할 등기를 미리 하는 것으로서 가등기가 존재합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가짜 등기를 얘기하는데 거짓 가짜예요.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및 채권에 대해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가등기 왜 하느냐? 나중에 본등기할 목적으로 가등기 미리 하는 것뿐인 거지 가등기 했다고 해서 주인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등기 하나가 예비등기이고 예비등기,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 중국등기이다 보니까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비등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밖에 없더라? 가등기밖에 없더라. 가등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종국등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종국등기할 종자, 마칠 종자니까 종국,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입니다. 종국, 모든 게 끝났으니까 효과 발생시키자. 이 의미가 종국등기이고 효과 발생하지 않을 때 예비등기로서 가등기 존재한다. 이렇게 세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강의인데 자,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신 내용은 일단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에서 도면서부터 해서 가볍게 도면 등록사항은 도면상에서 확인을 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부동산 종합공부도 확인했고 복고도 간단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넘어가서 등기의 종류하고 의 쪽까지 확인하고 넘어갔으니까 등기 종류 쪽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경우 어떤 등기 실행할 것이냐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등기 사항부터 나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초심과 공부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